오늘의 주인공이 살고 있다는 경기도 양평.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어우, 개소리가 막 밖에서 많이 들리던데? 그건 아주 신발이잖아. 앉으세요. 앉으세요. 앉아. 얘는 셜록이고요. 다올이고요. 얘는 휴고요. 얘는 바로 이거 해줘야 돼, 오빠가? 딱 봐도 보호자분들이 엄청 잘 케어해 주신 것 같아요. 음악이 나오자. 우리 헐들. 기운 넘치는 모습으로 등장한 강아지 친구들. 얘들아, 나와봐. 이리 나와. 보호자의 부름에 모습을 드러낸 고양이들. 더 있나 봐요. 그런데 아니 이게 다 몇 마리예요? 고양이 6마리, 강아지 3마리 해서 총 9마리입니다. 서열 1위 하랑이부터 파양과 유기의 아픔이 있는 아이들까지 고양이만 무려 6마리. 고즈넉한 시골 마을로 이사를 오면서 대가족을 이루게 되었답니다. 이렇게 전원주택으로 이사를 오면서 강아지한테도 고양이한테도 훨씬 더 좋은 환경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입양을 하게 됐습니다. 대형견과 고양이 여럿이 모이면 시끄러운 소리가 날 법도 한데요. 신기할 만큼 평화로운 모습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안정적으로 지낼 수가 있는 걸까요? 처음에 저희가 얘네를 데려왔을 때도 1층이랑 2층이 나눠져 있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강아지들은 주로 1층에서 시간을 보내고 고양이들은 원할 때는 1층에서 시간을 보내다가 귀찮거나 싫으면 그냥 2층으로 가면 되는 구조였거든요. 그래서 고양이들도 크게 거부감을 안 느끼고 좀 친해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마음 편하게. 아이들에게 최상의 환경을 제공해주기 위해 각각의 특성을 매일같이 고민하고 연구하며 끊임없이 노력했다는 보호자. 보호자의 세심한 배려 덕분에 아이들은 서로를 보살펴주며 행복하게 지낼 수가 있었던 거죠. 우린 친하다. 싸우지 않아요. 이 집의 막내 조이도 마찬가지인데요. 조이야, 발톱 깎자. 조이, 발톱 깎자. 조이야, 너 놓쳤다, 이제. 근데. 조이야. 이리 와봐. 발톱 깎자. 조이야, 발톱 깎자. 그때 조이의 목소리를 듣고 출동한 다오리. 발톱 깎아야겠어. 발톱 깎아야겠어. 깎아야 돼. 왜 그런 거죠? 하기 싫어. 다오리는 조이의 곁을 떠날 줄 모르네요. 아이고. 가져가서. 괜찮냐고 걱정하는 거예요. 아, 둘이 무슨 사이인가 봐요. 다오리가 하도 저렇게 조이를 자기 새끼 다루듯이 걱정해서 조이 발톱 깎이거나 빗기거나 양치 시킬 때마다 다오리 눈치를 봐야 돼요. 어미를 잃고 떠돌다가 보호자에 의해 구조된 조이. 자꾸 약한 조이를 지켜주고 싶었던 걸까요? 다오리가 조이의 엄마를 자처하며 살뜰히 보살핀 지가 벌써 2년입니다. 새끼 때부터 돌봐줬구나. 애틋하기가 둘째가라며 서러운 다오리와 조이. 늘 항상 붙어 지내며 환상 케미를 뽐낸다고요? 저럴 수가 있어요. 늦은 오후, 강아지 삼남매가 콧바람을 쐬러 나섰습니다. 다음 집어넣어서 작거든. 고양이 형제들은 우아하게 캣휠을 굴리며 홈 트레이닝 중. 오, 너무 잘해요. 아이 잘해. 아람이 잘한다. 다 했어? 9마리의 반려동물을 돌보기엔 24시간이 모자란 법이죠.
아이들이 신나게 놀 동안 보호자는 집안 청소에 여념이 없습니다. 한편 보호자는 이제야 겨우 밀린 일들을 시작하는데요. 그때 거실에 혼자 남겨진 조이가 애타게 울기 시작합니다. 예, 왜 울죠? 조이, 왜 그래? 아, 놀아달라고? 조이도 놀아달라고 하네요. 조이야, 여기 왜 울어? 왜 울어? 만지지 마? 누나 안 보여서 울었어? 그러니까 보호자님을 싫어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예. 왜 그럴까요? 라고 안아줄게. 미안하네. 혼자 있을 땐 우는데 또 만지면 싫어하고요. 그런데 보호자의 손길을 완강히 거부하는 조이. 조이야, 도대체 뭐가 문제인 거니? 그 마음을 알 길이 없어 답답하기만 합니다. 근데 저를 싫어하는 건 아니고 가족들을 다 싫어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저희가 자려고 누우면 와서 옆에 와서 기대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는 제 가족들을 만질 수 있지만 가족들은 자기를 만지면 안 된다.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왜 터치만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사랑스러운 막내 고양이 조이. 늘 관심을 바라면서도 막상 손을 내밀면 신경질 부리기 일쑤인데요. 조이가 보내는 시그널, 그것이 궁금해집니다. 9마리가 함께 살고 있는 다둥이 가족 만나고 왔습니다. 보호자님이 말씀한 대로 저희가 보호자님의 손길을 거부하는 이유가 뭔지 정말 궁금합니다. 조이의 시그널을 분석해 주실 전문가님 모시고 저희 얘기 한번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동물행동학자 신용주 박사 네. 처음 뵙겠습니다. 보호자는 거부해도 다우리는 허락하는 조이. 네. 그리고 그런 조이를 애틋하게 돌보는 다우리의 관계성은 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분명히 다우리의 입장에서는 조이를 새끼의 개념으로 돌보는 것 같습니다. 근데 조이는 다우리를 현재 기준으로는 엄마로까지는 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조이는 그 지금 보호자님은 어떤 밥 주는 사람. 밥 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네. 그럼 밥 주는 그냥 사람 아는 사람. 아는 사람 밥 주는 사람한테 오히려 더 잘해야 되지 않나요? 보호자분은 조이가 싫어하는 것을 몇 가지 현재 하고 계세요. 보호자분이. 네. 어렸을 때 어머님은 이렇게 얼굴 빡빡빡 닦고 그러면 싫어서 도망가고 막 울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알겠네. 보호자분께서 이 닦아주시고 예, 예. 발톱 잘라주고 하시는데 그거를 조이가 무척 싫어해요. 그리고 이제 보호자분이 조이에게 접근하는 과정에서 다우리 같은 경우에는 털 달린 동물로서 동물의 관점에서 접근을 하는데 보호자분은 키도 크고 그다음에 주로 이제 안으려고 하시는 거죠. 조이가 원하지 않는 특이한 방식으로 즉 사람의 방식으로 접근하다 보니까 조이는 보호자분을 조금 경계하는 게 아닌가. 동물마다 시그널이 다 다른 것 같은데 네. 직접 만나고 오셨다고 하니까 또 어떻게 해결이 됐을지도 저희가 궁금하거든요. 네. 조이의 시그널은 과연 무엇이었는지 선생님과 조이가 만난 그 현장을 지금 공개합니다. 며칠 뒤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신용주 박사입니다. 집이 엄청 멋진데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이의 시그널을 이해하기 위해 본격 상담에 들어갔습니다. 사람을 싫어하는 건 아닌데 네. 만지는 걸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이런 애들은 그냥 와서 막 네, 안기거든요. 네. 다른 고양이들은 전부 그러시네요, 다. 이분. 네, 이렇게. 이분들은. 네, 이렇게 전부 다 이러는데 그 머리 목 넘어가는 순간부터는 좀 주춤하면서 뒤로 딱 싫어합니다, 얘가. 처음 혹시 그 사진 좀 저희가 볼 수 있을까요? 애기 들어왔을 때 새끼. 그다음에 따르네요. 정확한 진단을 위해 구조 당시 조이의 모습을 자세히 들여다보는 전문가. 저희 막내 고양이 조이.
아, 그 문제죠. 네, 문제. 먼저 인사 나누기를 시도하는데요. 선생님을 경계하고 있는 거예요? 새로운 사람 와서 이제 저건 뭐지? 무엇하는 물건인고. 어머나? 이게 웬일이죠? 경계심 많은 조이가 먼저 관심을 드러냅니다. 이게 되게 천천히 다가가시니까 좀 다르게. 원래 낯선 사람한테 크게 관심이 없어요. 가족들한테만 좀 치대고. 야, 배가 낮은 곳에 있죠? 제 몸을 작아 보이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고개를 숙여서 고양이 눈을 직접 보지 않고 천천히 다가가는 겁니다. 냄새 맡으러 오네요. 네네. 그러면 이제 경계심을 줄이고 천천히 다가오게 되죠. 생각해 보세요. 예원님보다 아니면 상준님보다 한 20배 정도 큰 괴물이 와서 이러고 내려다보면 무섭죠. 부담스럽죠. 낮게 해서 이렇게 차근차근. 고양이의 눈높이에서. 조이와 한 발 더 가까워지기 위해 장난감을 이용해 보는데요. 저러면 금세 친해지겠다. 신나게 뛰어놀다가도 역시나 손길은 거부. 아마 이식을 할 텐데. 또 거부. 네. 생후 한 6, 7주부터 한 생후 12주, 13주 그 사이에는 두 번째 단계의 일종의 사회화가 이루어져요. 앞에는 이제 특정한 존재에 대한 각인들이 이루어지고 두 번째는 고양이 집단 내에서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사랑받는지 또는 사회에서 배척당하지 않는지에 대한 규율들을 배워요. 근데 아마도 조이는 그 두 가지가 어렸을 때 제약이 있거나 부족하거나 그렇지 않나 싶어요. 이렇게 높은 곳이 있어서 좋아하고 숨을 곳이 있어서 저기를 좋아하고. 캣타워로 쓰거든요. 헤이즐 괜찮아. 아니 조이도 계속 따라는 다니네. 네, 따라다녀요. 사람 있는 걸 좋아합니다. 이렇게. 동네 아저씨야. 동네 아저씨야. 응? 동네 아저씨야. 꼬리도 만졌어 이제 우리. 꼬리도 튼 사이야. 꼬리 트는 게 그렇게 되게 중요해요? 만지는 걸 발이 하나 제일 뺐다는- 중요해요. 발 발. 싫어하는. 발 만지면 다 만졌다는 얘기. 얘는 아무데나 만져도 다 좋아하거든요. 전구역, 허용구역. 자, 이제 전문가에게 조이의 속마음을 들어볼 차례입니다. 이 댁에 있는 고양이들은 다 모범생 고양이만 있어요. 네, 그러니까 너무 착한 고양이, 너무 순한 고양이만 키우시다 보니까 조이가 이제 어떤 저 나쁜 녀석 이렇게 되고 있는데 조이의 저런 행동 때문에 혹시 화가 나거나 슬프거나 좌절감을 느끼거나 그러진 않으시잖아요. 네. 그냥 쟤는 왜 그러지 정도잖아요. 발톱 깎인다거나 아. 양치한다거나 그럴 때 너무 애가 오, 발이 착하듯이 싫어해요. 자, 싫어할 만한 행동을 할 때도 얌전하기만 한 다른 고양이들. 다른 아이들이 평균의 고양이보다 훨씬 더 순하고 착한 탓에 경계성이 남아있는 평범한 조이가 유독 튀게 느껴진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 고양이의 성격상 저렇게 개냥이인 경우는 흔치 않잖아요. 일반적으로 이제 보통 3대가 덕을 쌓아야 저런 고양이를 만난다라고 고양이 키우시는 분들이 얘기하죠. 그러니까 저렇게 다른 고양이들이랑 봤을 때 조이는 사실 평범한 건데 어쩌면 다른 친구들이 너무 착한 걸 수도 네. 있겠네요. 되게 정확하신 것 같으세요. 그래요? 네, 거의 뭐 동물행동학자를 뺨을 한 3번 칠 정도로 예. 조이에게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전문가. 그럼 조이와 더 가까워지는 법을 알아볼까요? 자, 이렇게 해서 발로 만지고 스킨십에 좋은 기억을 심어주기 위한 방법. 발을 만지고 재빠르게 간식을 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직접 한번 해보시겠어요? 네. 뭐 잘하실 거 아니에요, 어차피. 저희 간식은
훈련할 때만 주는 거예요. 절대로 딴 때 주시면 안 돼요. 그럼 얘가 이제 혼선이 오는 거예요. 그냥도 주네. 그냥은 주는데 지금은 왜 안 줘? 내가 꼭 이거 해야 돼? 이런 거죠. 사람하고 똑같다는 거죠. 조이야, 앞으로 조금만 더 힘내보자. 그날 오후 보호자의 손이 바쁩니다. 조이가 유독 좀 사람을 많이 찾아다니긴 하거든요. 다른 고양이들에 비해서. 그래서 자다 깼을 때 옆에 아무도 없으면 다른 방에 있거나 하면은 엄청 울어요. 그래서 조이 자주 자는 요 의자나 그런 곳들에 놔주려고 합니다. 유난히 외로움을 잘 타는 조이를 위해 언제나 조이의 곁을 지켜줄 애착 인형을 선물해주기로 한 건데요. 한 땀 한 땀 정성이 한가득이네요. 완성된 거예요? 네, 완성입니다. 나름 고양이에요. 동료 고양인데. 조이의 반응이 어떨지 기대되는데요. 자. 조이야. 누나가 만든 거야. 힘들게 만든 거야. 응? 조이야. 여기 안에 캣닙도 넣었어. 싫어? 이거 안고 잡을래? 얘를. 안고 잡아. 다행히 라온이는 마음에 드는 눈치입니다. 이제 누나가 만든 인형이야. 같이 있어봐. 집사야, 고생이 많다. 용기를 얻어 다시 조이에게 건네보는데요. 싫어? 조이야, 싫어? 그때 조이가 서서히 관심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기대했던 반응은 아니지만 이 정도면 성공이죠. 금방 친해질 수 있겠는데요. 지금까지도 평화로웠지만 그래도 이제 가끔씩 발톱을 깎거나 할 때는 너무 전쟁이었거든요. 근데 그런 전쟁을 일단 최소화하고 저희가 더 행복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해주는 게 가장 최선일 것 같아요. 가족들의 사랑을 한 몸에 받으며 쑥쑥 자라고 있는 막내 고양이 조이. 종종 경계심을 드러내 속상할 때도 있었지만 이제는 조이의 시그널을 이해하고 조금씩 천천히 다가가려 합니다. 행복한 반려 생활이란 서로에 대한 이해로 완전해지는 거니까요. 저는 저 정도 되면은 좀 삐질 것 같기도 하거든요. 제가 보호자라고 하면은 다른 고양이들은 이렇게 그러니까 다른 고양이들은 내 말을 잘 듣는데 유독 한 마리가 저러면은 화날 것 같은데 보호자님이 계속해서 이제 노력해가지고 조이랑 이제 소통하려고 하는 모습이 대단한 것 같습니다. 지금 저거는 이제 그 뭐 고양이, 개, 그다음에 다른 동물들에게도 다 사용하는 방법인데 탈감작이라고 해서 그 민감성을 낮추는 거예요. 저는 이제 브라질에서 공부를 했는데 처음에 브라질 가서 깜짝 놀란 게 물론 대충 알고는 있었지만 가자마자 저희는 어떻게 인사하겠습니까 브라질에서는? 뽕한 거 아닙니까? 남자끼리도. 네. 이렇게 하거든요. 이러려고 오신 거예요? 대부분의 한국 분들은 방금 그런 표정과 예. 행동을 지으세요. 예. 한국에서 만약에 제가 여성분한테 그렇게 된다면 신고당할 겁니다. 맞죠? 네. 예. 브라질에서는 안 그래요. 네. 그죠.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국가별로 사람들이 생활하는 방식이 다른 것처럼 동물끼리도 종에 따라서 생활하고 교류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보호자분께서는 저 고양이를 주로 이제 안으세요. 안아서 드세요. 저희는 너무 좋죠. 아우 생각만 해도 막 그 털 복슬복슬하고 좋죠. 몽실몽실한 뱃살까지. 예. 근데 고양이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큰 사람이 와가지고 자기를 넌쩍 들어가지고 위로 앉는 거예요. 어렸을 때 그런데 자기는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거든요. 어렸을 때 가지고 있던 그 큰 두려움을 겨우 억누르서 용기를 내서 사람들하고 어느 정도의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데 드는 거는 정말 못 참는 거예요. 아직 그 단계까지는 허용이 안 되는 거죠. 각각의 종별로 독특한 자기들만의
어떤 시그널이 있는 거죠. 조이의 행동이 결코 네. 문제 행동은 아니라는 뜻이죠. 예, 저건 사실 정말 되게 자연스러운. 저 조이의 입장에서는 저 정도의 행동을 보이는 것이 매우 자연스럽고 문제라고 생각할 것은 저는 없습니다. 이제 보호자분들이 고양이가 내는 시그널, 이를테면 들어 올린다든지 뭐 어떤 특정 행동에 대해서 싫다고 하는 것들을 명확하게 이제 100% 이해하지 못하셔가지고 계속 동일한 행동을 하시다 보니 조이는 조이대로 네, 사람의 마음속으로 쑥 들어오지 못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 조이의 시그널 한번 네. 얘기해 봤는데 끝으로 반려동물을 키우는 많은 보호자분들께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고양이가 원해서 온 거는 아니잖아요. 네. 우리가 고양이를 원해서 데리고 왔으니 고양이를 이해하려는 사람은 너가 나를 이해해라가 아니고 내가 너를 이해해야겠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조이의 시그널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 주신 우리 심용주 선생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